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한참 전에 올린 2021년 망장영화 월드컵이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댓글에서 이런 걸 좀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이상형 월드컵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상형 월드컵은 그렇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다가온 지금 최고의 마블 캐릭터를 뽑는 이상형 월드컵을 한 번쯤 해봐야겠습니다. 이것도 반응이 좋다면 월드컵 3편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블 영화를 아무리 잘 알아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마블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32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마블 캐릭터는 너무 많죠? 자, 이번에는 64강부터 시작합니다. 길어질 테니까 식사 준비하고 보시죠. What? Are you crazy? That is a terrible, terrible idea. 자, 64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4강은 샹치 그리고 제스퍼 시트웰입니다. 자, 일단 샹치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샹치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싶었던 그런 캐릭터다. 다만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아시아계 히어로의 어떤 전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다. 그리고 상대가 되는 건 제스퍼 시트웰.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이드랍니다. 사실 생긴 게 굉장히 귀엽게 생겨서 쉴드 요원이기도 하면서 네, 귀엽다라는 말을 쓰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시밀리아노 에르난데스라는 이 배우가 맡았고요. 토르 천둥의 신부터 시작해서 어벤져스 그리고 윈터 솔저 엔드게임까지 나왔던 이런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뭐랄까요, 이 둘 중에서 골라라. 저는 이 중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샹치를 재미없다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주인공인데 진짜 주인공인데 샹치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스퍼 시트웰을 뽑겠습니다. 왜냐면 제스퍼 시트웰은 그동안 4번의 영화에서 정이 들 만큼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좀 이제는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좀 귀엽게 보입니다. 하지만 샹치는 여기에서 첫 번째 탈락의 아픔을 겪음으로써 강해져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샹치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치를 보고 왔는데요. 이쯤에서 이번 월드컵 시리즈를 후원하고 있는 후원사 광고를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피터 씨가 소개해준다는군요. 피터. 혼자 알고 있는 건 참을 수 없어! 여러분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피터. 저는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 피터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TV 가입 꿀팁 허니 정보인데요. 가입한 인터넷 TV가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분, 인터넷 가입이 처음이신 분 모두 귀를 쫑긋 열고 들으셔야겠습니다. 46만 원이나 되는 사은품이 걸린 이야기니까요. 휴대폰에 공시지원금이라는 게 있듯이 인터넷 TV에는 경품 고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품 고시제, 이게 뭐냐? 인터넷 TV를 변경한다면 최대 46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잠깐만, 46만 원이라고요? 전 처음에 이 제도를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일전에 저는 20만 원 겨우 받았거든요.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3년마다 인터넷을 바꾸면서 소위 인테크를 한다니 뭔가 저 혼자 손해보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은 인터넷 가입을 부추기는 영업 전화를 한 번쯤은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동네 휴대폰 가게나 본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도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제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가입하면 이후에는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신중해야겠죠? 인터넷 가입 창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휴대폰 판매점, 본사 외에도 온라인 대리점까지 모두 3개로 나뉩니다. 어느 창구를 통해 가입하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현금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온라인 대리점입니다. 어디에서 가입을 해도 서비스와 AS는 통신사 본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품질은 같습니다. 그러니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지금까지 인터넷 가입할 때 유용한 팁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방법은 알겠는데 어느 대리점을 통해 해야 하냐도 고민이 되겠네요. 온라인에서 업체를 하나 고르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저 피터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아정당 통신인데요.
아주 많은 현금, 정직한 요금 추천, 당일 현금 지급. 그래서 아정당인데요. 운영 중인 카페 가입자 수가 18만 명이나 되고 사은품도 당일 지급된다고 합니다. 21년도에만 후기가 4,000개가 넘게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후기 조작도 많은데 아정당에서는 네이버 아이디 작성자 보기로 실제 후기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정당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모든 가전제품 렌탈도 도와주고 있는데요. SK 매직은 제외하고 현금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사 갈 때 가전제품 렌탈하면서 사은품 적게 받으신 분들은 꼭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정당은 공식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TV, 휴대폰에 대한 각종 정보는 물론 가전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다 구독만 하면 참여 가능한 매달 아이폰 13 같은 휴대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청년 피터였습니다. 자, 바로 다음 매치. 이번 매치는 요온두 대 이반 반코입니다. 사실 이반 반코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죠. 러시아의 물리학자죠.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이런 물리학자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대를 거스를 수 없다. 무조건 요온두의 승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온두가 이겨야지. 요거는 요온두가 이기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다음 세 번째 매치입니다. 여기 벌써 우승 후보가 우승 후보가 나와버려서 이거는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토니 스타크 대 샤론 카터입니다. 이건 볼 것도 없이 토니 스타크인데 샤론 카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고, 또 사실 저는 스토리 진행상 캡틴이 이제 패기에게 가게 됐지만 샤론과의 이 키스신 이 부분은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좀 그런 거잖아요. 패기와 샤론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저는 이 캐릭터 자체가 되게 좋았는데 쉽게 소모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매치입니다. 그루트 대 에인션트 원. 이건 어렵다. 그루트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어떤 마스코트죠. 근데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루트가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처음에 나왔던 커다란 그루트, 그리고 이제 작아졌을 때 이렇게 춤추던 그 그루트,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됐던 그 그루트, 이렇게 세 명이 따로따로 나와야 재미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에인션트 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인션트 원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루트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에인션트 원은 이미 죽었고요. 그루트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캐릭터에게 걸겠다. 그리고 사실 에인션트 원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못 나올 거 아니에요. 데온돈의 멀티버스로 가도 어차피 에인션트 원은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루트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나오는 한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CG로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목소리 연기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루트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루트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매치입니다. 페퍼포츠 대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자,
페퍼포츠 대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이 둘은 뭐 직접 싸웠던 적은 없고 사실 엔드게임 때 뭐 둘이 한 번쯤 뭐 화면에는 안 나와도 싸웠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프록시마 미드나이트가 사실 타노스의 부하들 중에서 좀 인상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이언맨의 여잔데 페퍼포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은 스타크 인더스트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페퍼포츠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I present to you Tanalier Tevan, the Collector. 자, 다음은 팔콘 대 콜렉터입니다. 콜렉터도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죠. 인피니티 워에서는 콜렉터가 당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어쨌든 전 인상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팔콘인데, 팔콘은 이제 2대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콜렉터가 매력이 있어도 여기서는 팔콘으로 가는 게 정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앤트맨 대 네뷸라. 좀 어려운데, 여기서 앤트맨은 1대 앤트맨이 아니라 2대 앤트맨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뷸라인데, 네뷸라도 이제 엔드게임 초반에 토니와 장난을 치던 그런 모습, 이 손가락으로 꼬리인을 시키는 유사 농구 같은 그런 게임을 즐기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앤트맨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뷸라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앤트맨과 와스프를 너무 재미없게 봤기 때문에. 물론 가정적이고 뭐 좋은 인물이지만 앤트맨이 조금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강해져서 돌아와라. 그래서 전 네뷸라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월드컵이니까요. Your salvation is at hand. Isanka! Yeah! To build a really better world sometimes means having to tear the old one down. That makes enemies. 자, 그 다음입니다. 네, 로난 대 피어스. 피어스 대 로난입니다. 자, 일단 이 피어스는 캡틴 아메리카에 나오는 알렉산더 구딘 피어스죠. 로버트 레드포드가 연기한 사무총장, 네,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오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난을 이길 수 있겠는가? 파워스톤을 손에 쥐고도 스타로드의 그 댄스 배틀에 패배해서 목숨을 잃어버렸다. 거기에다가 캡틴 마블이랑 붙으려고 했다가 겁을 먹고 도망가버린 우리들의 로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회상할 때 로난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 로난이 왠지 귀여워요. 나쁜 놈이지만 귀여웠다, 그런 의미에서 로난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와, 이거는 캡틴 마블 대 스파이더맨입니다. 네, 캡틴 마블 정말 중요한 캐릭터죠. 향후 마블을 이끌어갈 그런 캐릭터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캡틴 마블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배우가 마음에 안 든다, 영화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못했다, 캡틴 마블의 캐릭터가 별로 안 좋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파이더맨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스파이더맨은 이 인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제가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Star-Lord. Who? Star-Lord, man. Legendary outlaw. My second watch! 자, 이번에는 스타로드 대 MJ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겁니까?
젠다야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 MJ도 아주 훌륭한 MJ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스타로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근데 이거는 스타로드는 주인공이고 MJ는 히로인인데 요건 약간 균형이 안 맞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도 여전히 저는 MJ가 그렇게 매력 있진 않더라고요. 피터 파커가 왜 MJ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나 할까요? 네, 저는 스타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닥터 스트레인지 대 벌처입니다. 네, 벌처 좋은 아빠고 좋은 악역이었죠. 스파이더맨의 성장을 도와준 그런 악역이었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를 이길 수는 없다. 요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고요. See, that wasn't so hard. 자, 미스테리오 대 캡틴 아메리카. 네, 미스테리오는 이제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를 하면서 정말 이런 연기도 할 수 있구나. 제이크 질레날 정말 멋지다. 그리고 제가 워낙 이 제이크 질레날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캡틴 아메리카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네, 뭐 이 3대장한테는 될 수가 없죠. Mr. Secretary. 자, 그 다음 블랙 위도우 대 로스. 자, 요것도 블랙 위도우가 무조건 이길 거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로스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로스 장군은 나쁜 놈이죠. 사실 그 헐크, 인크레더블 헐크에서의 로스와 그 이후의 로스 장군이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봤자 어떻게 블랙 위도우를 이길 순 없죠. 네, 나타샤로 가겠습니다. Is that the best you can do? 자, 그 다음 로키 대 울트론 대 로키입니다. 일단 악역이라는 의미에서 한 사람은 어벤져스 첫 번째 어벤져스 영화의 보스고요. 물론 로키는 좀 안타깝게도 퍼니갓이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아무튼 그리고 울트론은 이제 두 번째 어벤져스의 빌런이기 때문에 둘 다 무게감은 맞다. 하지만 여기서 울트론을 뽑게 된다면 저는 정말 영화를 모르는 그리고 톰 히들스턴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는 로키로 가겠습니다. 모르니까 전부 다 비행기로 옮겨놔요. 자, 그 다음은 웬노 대 헬렌 조. 사실 헬렌 조는 조연이죠. 웨노는 그래도 샹치와 텐링지의 전설이 정말 명배우를 쓰는 이유다. 양조위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줬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하지만 헬렌 조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네, 헬렌 조. 여기에서 우리는 국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헬렌 조를 뽑지 않을 수가 없다. 헬렌 조로 갑니다. I'm always angry. 네. 헐크 대 헤임달. 눈이 금색으로 빛나는 헤임달. 게다가 제가 이드리스 엘바를 좋아하죠. 네, 헐크로 가겠습니다. Thing was squeezing my brain. 자, 마리아 힐 대 퀵실버가 떴습니다. 근데 퀵실버는 진짜 여러분 이거는 다시 좀 바꿔야 돼요.
이 마블 MCU의 퀵실버는 좀 너무나 좀 문제가 심각했다. 어떻게 이렇게 퀵실버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나? 엑스맨 시리즈의 퀵실버를 데리고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힐은 인상이 너무 좋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실드의 요원으로서 저런 식으로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퀵실버가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캐릭터로서는 마리아 힐 같은 캐릭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퀵실버는 너무 일찍 퇴장했습니다. 저는 마리아 힐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매치는요, 토르 대 워리어스 3. 야, 이건 좀 너무했다. 이건 진짜 이건 좀 아닙니다. 워리어스 3. 여러분, 워리어스 3가 나왔던 토르 1편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노잼 해도 그런 노잼은 없어요. 토르 1편은 완전 망작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마블 영화라고 해도 될 정도가 토르 1편인데 그 토르 1편을 망친 캐릭터들이 바로 이 워리어스 3죠. 이 워리어스 3가 나왔을 때 이거는 벡터맨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워리어스 3는 게다가 너무나도 비참하게도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정말 이름 없는 엑스트라들처럼 헬라한테 다 죽어버렸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캐릭터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워리어스 3를 뽑겠는데 여긴 이상형 월드컵이기 때문에 이상형이라면 당연히 토르를 뽑아야겠죠. He's mine. Hey man, I'm Korg. This is me. We're gonna jump on that spaceship and get out of here. Wanna come? 자, 그 다음 매치입니다. 발키리 대 코르그. 코르그를 귀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커다란 덩치, 그리고 돌로 된 몸에도 불구하고 뭔가 귀여운 목소리, 가느다란 목소리가 멋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1도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코르그는 재밌는 친구긴 하는데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발키리는 좋은 캐릭터입니다. 처음에 그 잔뜩 술 먹고 등장해서 넘어지는 것도 멋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토르 라그나로크를 보면서 느꼈던 최고의 힐루이고, 아마 이 발키리만큼 힐루이고 라는 말을 맛깔나게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을까? 없다. 전 세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발키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Your Highness, the new king is a U.S. The new king. 자, 그 다음은 웡 대 은바쿠.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습니다. 자, 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땐 좀 귀여운 외모인데 이제 서구에서 볼 땐 굉장히 무서운 외모를 갖춘 사람인데 닥터 스트레인지의 조력자고요. 은바쿠는 뭐라고 할까요? 트찰라의 상대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엔 트찰라 편이 돼버린 이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은바쿠는 앞으로 계속 등장한다 그래도 큰 임팩트를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캐릭터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블랙팬서나 이런 사람들 나오면 거기서 좀 힘 좀 쓰는 이런 인물로 나올 것 같은데 웡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인자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세계의 2인자이기 때문에 저는 웡으로 가겠습니다. Car running. Okay. 자, 그다음 해피 호건 대 워머신. 둘 다 결국은 토니의 친구들인데 해피 호건과 워머신 중에서 누가 진짜 토니의 친구일까요? 저는 워머신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해피 호건은 스파이더맨과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노웨이 홈에서 실제로 출연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해피는 좀 다른 영화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의 워머신 토니가 없으면 출연하기가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워머신을 챙겨야 된다. 워머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워머신으로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칼렛 위치 대 드렉스입니다. 저는 일단 드렉스 같은 캐릭터 진짜 좋아하고요. 이 드렉스라는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티스타가 지금처럼 뛰어난 영화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원래는 레슬러였잖아요. 근데 이런 드렉스가 정말 뛰어난 캐릭터지만 역시 그보다 좋은 것은 스칼렛 위치다. 엘리자베스 올슨을 저는 도저히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올슨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엘리자베스 올슨이 더 좋다. 바티스타 영화도 많이 봤는데 엘리자베스 올슨 영화를 조금 더 많이 봤으니까 엘리자베스 올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Nick Fury, director of S.H.I.E.L.D. I'm here to talk to you about the Avenger Initiative. 자, 일단 닉 퓨리 대 트찰라. 요거는 트찰라로 가겠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배우 때문이 아니에요. 배우 이슈는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냥 저는 닉 퓨리가 용서가 안 돼요. 왜 용서가 안 되냐면 뭐 어머니를 찾아서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눈이 왜 안대를 하는가에 대해서 뭔가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야옹이가 핥힌 거였다라고 하는 그거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닉 퓨리는 여기서 패배해야 한다. 저는 트찰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럼로우 대 제인 포스터. 제인 포스터 대 럼로우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라이너는 제인 포스터지. 라이너 또 금발 미녀에 반해서 제인 포스터 좋다고 또 제인 포스터 찍겠지. 사실이긴 한데요, 전 럼로우를 찍겠습니다. 왜냐, 럼로우야말로 진정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멀티버스를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그 럼로우의 여행이라는 럼로우의 모험인가? 그런 게 연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럼로우가 캡틴 아메리카의 헤일 하이드라에 정말로 감명을 받아서 이제 인간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그의 모든 말을 오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착각물이죠. 착각물 스토리로 쭉 펼친 게 있었는데 전 그걸 보면서 럼로우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럼로우는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저는 럼로우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전 대 컬 옵시디언입니다. 네, 비전 하겠습니다. 왜냐면 비전은 한국인이니까. 네, 한국인은 꼭 해야죠. 비전 태어난 곳이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면 제발 비전 좀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모라 대 요한 슈미트죠. 네, 이것도 요한 슈미트도 괜찮은 캐릭터인데 전 가모라 가겠습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냥 타노스 대 슈리. 슈리 좋은 캐릭터죠. 슈리 좋지만 저는 원래 블랙팬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타노스로 가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윈터 솔저 대 멘티스. 멘티스 대 윈터 솔저. 솔직히 저는 윈터 솔저, 이 버키가 캡틴 아메리카 1편부터 나왔던 캐릭터고, 이 버키가 계속해서 캡틴 아메리카의 옆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거슬린다.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멘티스로 가겠습니다. 윈터 솔저가 저는 갈수록 거슬리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시빌워에서 토니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됐고, 무릎 꿇고 정말 석고대죄해도 안 될 판에 때린다고 맞서 싸우는 그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기 때문에 멘티스로 가겠습니다.
Good evening. 자, 그 다음에 와스프 대 프라이데이입니다. 아, 이제 프라이데이는 사실상 캐릭터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인공지능도 하나의 인격이다 라는 어떤 저의 입장, 저는 굉장히 미래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데이가 승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도 여러분, 인공지능도 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다 있습니다. 프라이데이로 가겠습니다. Hello, I am Jarvis. I am a program. I am without form. 자, 그 다음은 자비스 대 로켓입니다. 자비스 역시 분리를 해야 돼요. 울트론을, 이 자비스가 이제 비전 아니냐, 비전이랑 뭐 똑같은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뭐 비전의 몸에다가 마인드 스톤을 해가지고 자비스의 인격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자비스와 비전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켓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디 인공지능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호크아이 대 에고 대 호크아이는 죽었다 깨나도 에고에게 상처 하나 입힐 수 없어요. 그만큼 불쌍한 인물이기 때문에 호크아이를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호크아이를 찍어주지 않으면 세상 그 누가 호크아이를 찍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호크아이. Fine. 자, 그 다음에 헬라 대 오딘 대 헬라인데요. 여기서는 누굴 찍어야 될까요? 오딘이라는 캐릭터는 설정상으로는 정말 엄청난 캐릭터고, 또 이제 배우도 너무 멋지고 좋은 얘기를 하고 사라졌지만 단기 임팩트에서는 헬라가 더 대단했죠. 게다가 저는 헬라라는 캐릭터가 가졌던 그 카리스마가 토르, 라그나로크를 살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헬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3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는요, 제스퍼 시트웰 대 마리아 힐. 둘 다 쉴드 소속이죠. 쉴드 소속인데 한 사람은 하이드라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쉴드였던 인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리아 힐이 워낙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고 이런 이미지를 좋아합니다만 제스퍼 시트웰의 저 민머리를 이길 순 없다. 저 민머리야말로 제스퍼 시트웰의 어떤 매력이다. 대머리는 착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스퍼 시트웰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욘드 대 토르네요. 와, 이거 세다. 사실 욘드는 그 최후까지 굉장히 완벽했기 때문에 진짜 욘드라는 캐릭터에 반해서 이 욘드 관련된 굿즈를 사시는 분들을 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반면에 토르는 그 정도 인물은 아니죠. 하지만 토르로는 영화가 3개나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저는 토르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욘드에게 너무 미안한데 좀 어쩔 수 없이 토르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토니 스타크 대 발키리. 네, 발키리가 사실 라그나로크에서는 너무 좋은 활약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활약이 거의 없었고, 이 배우도 사실 제가 굉장히 실망했던 영화 맨 인 블랙 인터내셔널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토니 스타크의 배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닥터 두리틀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토니 스타크가 낫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토니 스타크로 가겠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우승 후보죠. 자, 그다음 그루트 대 웡 대 그루트입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조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양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웡에게는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유행어가 없습니다. 웡은 싱글레이디 듣는 장면, 그게 끝이야. 하지만 그루트는 I am Groot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 I am Groot가 있는 한 그루트는 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루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퍼포츠 대 워머신 대 페퍼포츠. 솔직히 페퍼포츠 기네스 펠트로 앞에서 워머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페퍼포츠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페퍼포츠는 이제 토니의 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워머신 못지않게 토니가 만들어준 수트를 입으면서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언 레이드이기 때문에 페퍼포츠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팔콘 대 스칼렛 위치, 스칼렛 위치 대 팔콘입니다. 자, 각기 자기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팔콘은 2대 캡틴 아메리카가 됐고, 스칼렛 위치는 말 그대로 스칼렛 위치를 중심으로 이 마블 세계가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스칼렛 위치의 편을 들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뷸라 대 트찰라, 트찰라 대 네뷸라입니다. 이건 트찰라 가야죠. 배우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트찰라라는 캐릭터가 네뷸라랑 비교하기에는 좀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다음 로난 대 럼로우. 로난 너무 귀엽죠. 로난은 정말 귀여운 캐릭터지만 여러분, 럼로우는 가슴이 시키는 남자입니다. 럼로우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남자예요. 럼로우로 가겠습니다. 럼로우 이러다 우승하는 거 아니야? 럼로우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죠. 스파이더맨 대 비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이라면 비전을 뽑아야 된다. 하지만 이 태어난 곳이 한국이라고 해서 한국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사람은 스스로 다른 국적을 선택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스파이더맨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로드 대 가무라. 야, 이렇게 붙나요? 가무라 대 스타로드. 네, 저는 뭐 솔직히 녹색 피부의 캐릭터들은 오크로 충분하다. 그래서 스타로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 타노스인데요. 이렇게 붙네요. 실제로 인피니티 워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두 캐릭터이기도 했죠. 저는 뭐 당연히 닥터 스트레인지를 더 좋아합니다. 네, 타노스도 물론 굉장히 멋진 캐릭터고, 솔직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는 타노스라는 한 인물의 어떤 비극적인 마무리로 끝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만든 캐릭터지만, 닥터 스트레인지야말로 향후 MCU의 미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캡틴 아메리카 대 멘티스 대 캡틴 아메리카. 이건 뭐 멘티스가 아무리 좀 매력적이라고 해도 캡틴 아메리카에게는 안 되겠죠. 자, 그다음 블랙 위도우 대 프라이데이입니다. 아무리 블랙 위도우가 사망 처리됐다고 해도 프라이데이에게 당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블랙 위도우로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길 수 없다. 저의 지론입니다. 자, 로키 대 로켓. 로 형제가 붙었죠. 네, 여기서는 로키로 가겠습니다. 로켓은 드라마가 안 나오지만 로키는 드라마가 나오죠. 그 차이입니다. 헬렌조 대 호크아이. 자, 헬렌조 대 호크아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호크아이를 뽑아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호크아이가 일본 가서 그 이상한 뭐 악당들 때려잡는 건 좋은데,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왜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겠고, 호크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호크아이의 이야기에서 일본에서의 일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헬렌조 한 번 더 등장해야 된다. 이제 MCU의 과학자가 헬렌조가 한 번 더 등장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헬렌조로 하겠습니다. 아니, 호크아이는 헬렌조한테 지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헐크 대 헬라입니다. 헬라 대 헐크. 이 둘이 만약에 진짜로 싸운다면은 헬라가 이기겠죠. 아무리 헐크가 전성기의 만전이라 그래도 헬라가 이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약자의 편을 들어야 하고요. 이제는 헐크가 약자 소리를 들을 때가 됐네. 네, 저는 헐크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6강입니다. 이변이라면 이변일까요? 제스퍼 시트웰이 16강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네요. 상대를 이분을 만났군요. 스파이더맨. 네, 스파이더맨의 승리죠. 네, 스파이더맨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스파이더맨. 자, 그 다음입니다. 토르 대 스타로드. 자, 여기는 진짜로 이제는 뭐 스타로드나 토르나 무게감이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캐릭터를 더 좋아하느냐, 요걸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스타로드를 더 좋아하거든요. 물론 토르도 너무 웃겨요. 이제 맥주도 많이 먹어서 뚱보도 됐고요. 사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둘 다 정말 많은 것을 잃었죠. 토르는 친구들, 동료들, 백성들, 동생, 모든 것을 타노스에게 잃었기 때문에 엄청난 분노를 품고 있고요. 스타로드 역시 가무라를 눈앞에서 잃었고, 그런 면에서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스타로드는 답답하게 타노스를 깨우는 일을 했고, 토르는 브링 미 타노스를 하면서 멋지게 등장했지만 타노스의 목을 치지 못했습니다. 둘 다 공이 비슷하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토르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스타로드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스타로드가 더 좋아요. 스타로드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니 스타크 대 닥터 스트레인지. 아, 이것도 너무 어렵다. 와, 16강쯤 가니까 너무 어렵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영웅으로서 모습은 토니가 더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나중에 보여줄 게 많으니까 저는 토니 스타크로 하겠습니다. 그루트 대 캡틴 아메리카. 저는 캡틴 아메리카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그루트가 상대를 못 만났네요. 네, 캡틴 아메리카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퍼포츠와 블랙 위도우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페퍼포츠가 16강까지 올라왔지만 페퍼포츠를 잘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페퍼포츠가 등장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나 아이언맨의 곁에 있는 존재 정도로만 그려졌기 때문에 좋은 캐릭터라고 저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 3에서는 좀 달라졌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블랙 위도우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블랙 위도우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칼렛 위치 대 로키입니다. 저는 톰 히들스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로키가 좋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찰라 대 헬렌조. 사실 농담 삼아서 얘기할 때는 헬렌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겠지만 트찰라 중요 인물이죠. 요거는 헬렌조가 상대를 잘 못 만났네요. 자, 그 다음에 럼로우 대 헐크 대 럼로우입니다. 아, 이건 너무 어려운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 귀여운 헐크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럼로우 안돼 헐크를 찍어. 아니야, 럼로우를 찍겠습니다. 가슴이 시키는 럼로우. 여러분, 럼로우는 가슴이 시킵니다. 무려 헐크를 이기고 어벤져스 멤버인 헐크를 이기고 럼로우가 들어갑니다. 자, 최고의 마블 캐릭터를 고른다. 바로 그 8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8강전 첫 번째 매치. 스파이더맨 대 블랙 위도우입니다. 야,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블랙 위도우가 초대 어벤져스이긴 하지만 저는 뭐 여기에서는 그냥 스파이더맨으로 하겠습니다. 네, 스파이더맨이 승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로드 대 로키입니다. 야, 이것도 너무 어렵다. 저는 스타로드도 너무 좋아하고요, 로키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둘 다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우열을 가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진짜 힘드네요. 둘 중에서 더 나를 웃게 만든 사람, 둘 중에서 진짜 이 캐릭터는 진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저는 로키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톰 히들스턴의 로키 4강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엔 토니 스타크 대 트찰라. 야,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거 고르는 거는 그냥 취향 차인데요. 사실 여기서 PC한 느낌으로는 트찰라를 선택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토니로 하겠습니다. 제가 토니를 워낙 좋아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대 럼로우. 여러분, 럼로우가요 8강 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럼로우가 캡틴을 만나네요. 여기서는 여러분 캡틴 아메리카죠. 왜냐, 럼로우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럼로우가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럼로우는 캡틴이 원한다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죠. 4강전. 자, 4강전 첫 번째 매치입니다. 스파이더맨 대 토니 스타크. 잠깐만, 이게 좀 어렵네요. 앞으로 미래를 맡길 만한 히어로와 지금 현재를 만든 히어로. 스파이더맨은 앞으로도 마블 영화의 중심이 돼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저는 보고요. 스파이더맨의 인기는 엄청나고 또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으로 엄청난 흥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토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MCU는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아마 자신있게 다들 얘기를 할 겁니다. 스파이더맨은 그 전에도 인기가 있었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도 있었고 MCU에 스파이더맨이 나온다는 것 자체로도 엄청나게 흥분됐지만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를 무엇보다도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언맨보다 전체로 보면은 스파이더맨이 더 좋거든요. 왜냐면 스파이더맨이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지만 MCU 안에서라면 저는 토니 스타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로키 대 캡틴 아메리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아, 로키가 전 너무 좋은데,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대진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대진 자체가 캡틴 아메리카 대 스파이더맨이었으면 저는 스파이더맨을 선택했을 텐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고요. 로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로키는 정말 재밌고 중요한 캐릭터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어떤 MCU 전체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서사를 이끌어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이드라 스토리와 그 다음에 실드 이쪽 이야기를 맡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의 이야기는 MCU에서 가장 진지했던 스토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캡틴 아메리카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침내 결승입니다. 네, 결승은 결국 이렇게 되네요. 와, 이거 제가 일부러 이걸 노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진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언맨 대 캡틴 아메리카가 마지막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뭐 누구를 선택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적 완성도로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MCU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이걸 뛰어넘는 영화는 없다. 노웨이 홈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 노웨이 홈 같은 경우는 다른 영화들이 시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완성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된 거지, 영화 자체적 기승전결의 완성도로 따진다면, 그리고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여러 예술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유일하게 완성도로도 작품성으로도 재미로도 그리고 상징성으로도 그에 견줄 수 있는 작품이 있다면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아이언맨, 이거를 도저히 뇌리에서 떨쳐낼 수가 없네요.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저는 아이언맨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블 영화를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64명의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64명의 인물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초반에는 되게 재밌게 가볍게 진행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좀 무게감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렇게 됐네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는 아이언맨이었네요. 저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재밌는 월드컵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재밌으면 재밌다고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